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여름에는 라운드티, 겨울에는 후드티를 입는다네요. 그 이유가 저기 그냥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패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대요. 센스가 없고. 그래서 이제 금융 쪽이나 뉴욕 쪽에서는 그 뉴욕 쪽에서는 그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정장을 입어도 핏감이 없어서 그냥 헐렁한 거 입고 그냥 집에서 입을 만한 잠잘 때 입을 만한 후드티를 그냥 입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아날로그 이런 이유가 좀 가치관이 반영됐는데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환경을 생각하는 게 쿨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약간 이제 약간 이제 뒤처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거기서는 이제 억만장자들이요. 요즘에 제일 럭셔리한 게 뭔지 아세요? 억만장자들이 닭장을 키운대요. 그래서 그냥 올거닉 계란을 먹어도 좀 충분히 프레시하지 않다. 그래서 아예 닭장을 키워서 닭이 낳은 계란을 먹고 그리고 밤에 이제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먹고 그러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게 참 쿨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환경을 생각하고 또 이제 거기 실리콘밸리가 한국 사람들도 좀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봉 최소 뭐 2억 5천 막 이렇게 버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럭셔리 차를 포르쉐나 뭐 람보르기니 차를 모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또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게 프리우스고 그다음에 좀 럭셔리 그래도 이제 자기의 그런 이제 그런 사회적인 그런 걸 좀 충족시켜 주려면 이제 테슬라를 본대요. 그래서 아마 그 일론 머스크가 실리콘밸리의 그런 가치관을 반영해서 테슬라를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이 테슬라를 몰고 전기차를 주로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그런 게 가치관이 굉장히 팽배하다. 그래서 아마 아날로그적인 것이 물론 디지털에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좀 알게 됐고요. 하여튼 어 저도 사실은 뉴스킨이 제일 좋은 게 지구를 내가 사랑하는 지구,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 뉴스킨이 아껴 줍니다. 이 말이 저는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 중요한 저의 메시지였고 제가 리크루팅할 때 제일 이제 쪼끔 이제 좀 지식인이다, 핫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막 사실 좋은 제품은 많지만 이렇게 지구를 생각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는 회사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리크루팅을 많이 하는데 실리콘밸리의 그런 인제 사람들도 좀 그렇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네. 1조 우리 이주희 사장님 발표 준비됐습니까? 오늘도 이쁘게 하고 오셨네요. 이주희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A조의 1조를 먼저 시작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어저께부터 저녁에 읽어보고 정리한 내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앞에는 명상과 숨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언더버그의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제일 처음엔 12 명이 멤버들이 숨쉬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멤버들이 70 명이 늘어나고 또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에서 시작한 것이 전 세계의 어도비 사무실로 서서히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명상과 명상의 위기는 상위의 개념을 넘어 마음을 챙기는 실리콘밸리의 선도 기업들을 사실상 강타했다고 해요. 어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전문가들, 수도승들, 마음챙김 구루들의 개인 트레이더나 자바 스크립터,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들만큼 수요가 많아졌고 그러한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숨쉬기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산업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디지털 업계는 누구보다 아날로그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어 아날로그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아날로그의 사물에 대한 개인적인 열정을 품고 있고 낮에는 코딩을 하지만 밤에는 LP 레코드판을 모으고 수제 맥주를 만들고 보드게임을 하고 낡은 오토바이를 수리한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건 명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명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대부분 우리는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명상을 하거나 내 시간을 갖지 않고 시간을 지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어 사람이 하루에 있어서 명상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매일 15 분의 이상의 명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일 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어 저도 살다 보면은 어 뭐라고 할까?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명상을 한다는 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요즘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전에는 기도로 시작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요즘에 탱고가 아니라 TRINT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싶고.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시간들에 어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음 바쁜 시간을 지내면서 이 명상에 대한 것과 감사하는 그런 어 생활 그거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성공자들의 그 이야기를 강의라든지 들어보면 하루의 감사와 그 명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근데 감사 노트를 쓰고 뭔가를 해 보려고 했던 노력들은 참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시 어 더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함으로써 뭔가 이 사업에 있어서도 더 하루하루 막 다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 그 명상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어 더 하루를 알차고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어저께 저녁에 읽으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아직은 확 와닿아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를 계속 찾아보고 책을 보다 보니깐 명상과 감사에 대해서 어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는 일과 어떤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네. 빨리 끝났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예. 아직 이해가 이 부분의 책을 읽었는데 이해가 확 와닿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늦은 시간에 읽어서 그런지 좀 더 다시 한번 좀 읽어 보고 네. 네. 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주희 사장님이 저보다도 죄송해요. 저보다 4 살이 많으세요. 믿어지지 않은 외모이신데요. 제가 맨날 그래서 이주희 사장님 뵐 때마다 외모 담당이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정말 처음 뵀을 때 이주희 사장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훨씬 어리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젊어 보이시고 그리고 이주희 사장님한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진짜 창의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주희 사장님은 미술을 미술을 전공하시지 않았대요. 근데 제가 처음 이주희 사장님이 이주희 작가님이시잖아요. 그 작가님인데 그 미술 전공하지 않았는데 그 팔리는 그림을 잘 그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처음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고 미술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하면서 이주희 작가님 그림이 굉장히 잘 팔려요. 근데 사실은 전공을 많이 하고 오래 했다고 제 주변에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잘 팔리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데 이주희 사장님이 뭔가 포인트를 잘 찍고
뭔가 이제 주눅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엄청나게 그 창의력이 발휘되시는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주희 사장님한테 그렇게 칭찬하는데 앞으로도 많이 기대되는 분이십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분 이상인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안녕. 잘 들립니다. 네. 네. 발표하겠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요즘에 숨쉬기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명상의 상위 개념, 그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글에서도요, 명상 수업을 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도 그 본사 건물에 명상 공간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도 정기적으로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업계는 누구보다도 아날로그를 소중히 여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일하는 모든 프로그래머나 투자자, 창업자들이요, 그 낡은 종이 수첩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지털 뭐 많잖아요. 근데 그 몰스킨을 이렇게 들면서 이 수첩이 바로 내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요, 아이패드를 만들었지만 또 자기 애들한테는 그걸 갖고 놀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 테크놀로지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는 세상에서 가장 아날로그적인 학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읽으면서 이런 걸 처음 알았어요. 실리콘밸리가 이렇다는 걸 처음 알았고, 이 명상에다가 플러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금지한다던가 뭐 이메일을 제한한다든가 해가지고 인공의 장벽을 허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필라라는 사람이 이쪽 디지털밸리의 사무실을 디자인하는 30년 이상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디자인할 때 일부러 몸이 부딪히도록 뭐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요. 서로의 어떤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핀터레스트, 저도 핀터레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대 장점은 참여도가 아주 용이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지가 않대요. 그래서 SNS에 이제 어떤 엘리트 배지를 다는 사람을 갖다가 오프라인 이벤트 파티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더 끈끈하게 뭉쳐서 더 열광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이들의 참여는 또 다른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마찰을 유발하지만 또 마찰은 또 창의성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가장 공감이 되었던 거는요. 사람은 아날로그고요. 디지털은 언제나 그걸 흉내낸다. 그리고 사람이 원본이고 현실은 아날로그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 몸은 아날로그고 아날로그 존재라는 거죠. 우리 몸이 아날로그잖아요.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잘 만드는 사람이 디지털 물건을 더 잘 만든대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명상을 그래도 한 1-2분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빼먹을 때도 있지만 그 창문을 보면서 해요. 그 거실에 있는 창문 밖에 보면서. 그래서 인제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하고요. 스트레칭하면서 인제 좀 명상을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동영상이 돌아가는 게 이제 양자라고 해서 양자 물리학에 있어서 내가 미래를 상상하면은 그 순간으로 된대요. 그 순간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아침에 시크릿 노트 쓰는 거는 빼먹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또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적자생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요번에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좀 딱딱하게 느껴졌지만 어쨌든 그냥 얘네가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아요. 아날로그고 아날로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아날로그가 중요하다. 그래서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미라클트리 사장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잘 되실 거지만 제가 진짜 잘 되실 것 같은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상희 사장님이세요. 항상 '이상희 사장 정말 대단해지시겠다.' 막 이런 생각이 정말 이상희 사장 볼 때마다 제가 많이 들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 했었던 것 같은데 이상희 사장님한테 저의 이미지가 굉장히 그게 박혀 있어요. 항상 성실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냥 꾸준한 느낌 언제나. 근데 역시 또 이 모닝스쿨에서도 또 이렇게 발표도 항상 잘하시고 또 이렇게 꾸준한 모습 보여주시는 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이런 에너지를 불러 모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한테 듣는 이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상희 사장님한테는 저도 모르게 그런 에너지가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상희 사장이 아침마다 역시 시크릿 하시고 감사노트 쓰시고 앞으로 되게 잘 되실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분 정성래 사장님 자리 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정선라입니다. 소리 잘 들리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나요? 네네네. 잘 들립니다 이제. 네. 저는 인제 앞에서 이상인 사장님이나 이주희 사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제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의 아날로그 반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 어도비사의 숨쉬기 프로젝트,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그 아날로그 연구소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날로그가 계속해서 인제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첨단의 도시잖아요, 실리콘밸리 자체가. 근데 계속해서 인제 아날로그 쪽으로 간 거는 우리 인간은 실제하고 그리고 삶도 실제이고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맞다. 근데 결국은 실리콘밸리가 아날로그로 회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윤이라는 고 여기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중요하지만 디지털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왜 그 핀터레스트나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드롭박스나 아니면 트위터나 이런 디자이너들이 머릿속 생각들을 가지고 오는 거는 아날로그적으로 종이나 아니면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걸 또 구체화시키는 것은 디지털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더 다듬어서 좋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융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그 책에 큐레이션 콘텐츠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좀 앞서 나가신 분들은 큐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 큐레이션 뭐 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선택에 있어서 고통이 따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누군가가 몇 개씩 뭐 두세 개씩 책에 대해서도 두세 개씩 아니면 뭐 저희 뉴스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큐레이션이 돼 가지고 파마넥스, 뉴스킨, 에이지락 큐레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역량을 좀 가지고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컨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선희 사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발표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북 큐레이션이 아닌가 싶어요. 각자의 생각을 이렇게 거기서 가장 와닿는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북 큐레이션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선희 사장님도 저와
1년 동안 모닝스쿨 같이 다니시면서 굉장히 정이 많이 든 우리 사장님이신데 그 성실함이 곧 이제 폭발할 그런 게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정말 큰 기대가 되는 사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가 저도 이제 저기 만보를 걸으면서 사실 이 명상 요번에 우리 이 실리콘밸리에서 명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사실 뭐 옛날에 철학자 중에 칸트도 맨날 걷잖아요. 근데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걷는 것도 명상에 속해서 걷는 게 건강에 좋다면 이게 정신에 굉장히 좋은 게 이 명상이 되기 때문에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도 매일 만보를 걸으면서 생각을 굉장히 정리를 하게 되고 예전에는 전화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사실은 전화를 거의 안 해요. 전화를 안 하는 게 책을 많이 보거나 뭔가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전화 시간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좀 감동적인 책을 뭐 다 읽으셨을 텐데 빌 게이츠가 추천한 그 슈독이라는 책 필라이트 자서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의 창업자인데 거기서 굉장히 제가 와닿는 말씀 한마디만 해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분이 필라이트가 다른 분과 다른 게 이제 그 스탠포드에 나와서 마지막에 뭐를 할 거냐 이런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발에 미친 사람이에요. 슈독이 한마디로 신발 덕후인데 신발에 미친 사람인데 그분이 원래는 그때는 그 당시 60년대에는 이제 그냥 일본에 가서 일본이 뭔가 앞으로 일본이 괜찮을 거다 생각에 일본 신발을 무역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 일본 가서 무역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보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지 바로 뛰어들진 않는데요. 근데 그분은 바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비즈니스가 그냥 이렇게 just do it. 그래서 나이키의 just do it 있잖아요. 뭔가 생각나는 거를 바로 뛰어드는 거. 그게 굉장히 아주 작은 거지만 나중에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김래지란 사장님도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들면은 어저께 우리 티알라인티 음식 이거 해보자. 저기 홈파티 때 바로 지금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좋은 생각이 들면 바로 뛰어들고 바로 액션해서 뭐 실패하더라도 우리 그것이 다 100% 만족은 아니어도 그냥 뛰어들다 보면은 뭔가 거기에서 더 이제 뭘 고쳐야지 앞으로는 이거 뭐 보완점도 알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도 알게 되면서 훨씬 성장하지 않을까. 성장은 어떻게 보면 테이크 액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우리 저 티알라인티 또 프로모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테이크 액션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번 일단 도전해보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이번 달도 큰 성과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우리 김예진아 사장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서연희 사장님께서 멋진 또 문구를 저희에게 알려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세 분 스피치 하신 분들